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송자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자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을 살 때 성분을 보지는 않은데 네, 생각보다 그 화장품 뒤에 적혀있는 성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장품 뒤에 성분을 꼭 써야 된다라는 뭐 그런 법이 있는 건가요? 왜 다 적혀 있는 걸까요? 예, 화장품 법이 있고요. 네. 화장품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 뒤에 용기에 이제 그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작된 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전 성분 표시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적혀 있다는 네, 내용인가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네. 수도 있는데 여기 화장품 보시면 네.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들 적혀 있어요. 보면 뭐 여기 사용 방법은 이제 추가적으로 적으신 것 같고 네. 여기 보면 전 성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아, 있고 적혀 있구나. 예. 전 성분이라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화장품에 사용된 이제 모든 성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분을 하나하나 보시면 좀 익숙한 뭐 정제수라든지 네. 뭐 알로에베라 잎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화학 성분명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네, 성분명들도 맞아요. 있고 하시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 성분명에서 앞부분에 위치한 게 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이 많은 아.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알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쵸.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떤 성분인지? 이렇게 네. 성분의 어떤 배합 목적, 왜 여기에 성분이 사용됐는지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성분 하나하나를 다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네. 시작이 됐는데 앞서 시행된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에요. 근데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소비자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 화장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소비자한테서 이상 사례나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제품을 가지고 이제 병원 같은 데를 가시게 되면 네.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처음 이 성분 표시제가 실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때도 독일의 피부과 의사가 이 제도를 갖다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 중에서는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분명이 조금 낯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그걸 기억했다가 이 제품에 그런 성분이 있으면 피하실 수가 있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의료용 목적으로 처음엔 적어놨던 게 크네요. 목적이. 네네네네.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홈페이지 내에 화장품 성분 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사전에서 이제 성분을 검색을 해보시면 네. 간단하게나마 각각의 성분이 제품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셨는지까지는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구독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런데 또 특히 이 화장품이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싸고 있는 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두 개가 좀 적혀 있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화장품 법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에게 주어야 할 정보들을 갖다가 네. 꼭 기재해야 될 정보들을 갖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게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나 주소, 성분명, 그다음에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뭐 많아요. 기능성 화장품 네.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 문구, 네. 뭐 효능효과, 요법 용량, 뭐 이런 많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사항을 지금 말씀해주신 이렇게 용기에다가 기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포장이라고 해서 단상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단상자에서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정하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저희 아마 화장품 많이 구매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결국에는 버리죠. 버리죠. 네. 버리시죠. 그래서 주로 화장대에 남아있는 건 결국에 아. 이런 화장품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를 놓고 쓰시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 도중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 용기를요, 법에서는. 그래서 네. 1차 포장이 꼭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게 뭐 제품명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자의 상호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같은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사용 중에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1차 포장에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원산지도 적어 놓은가요? 그렇죠.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장품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에서 제조국을 갖다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제조 해설명하고 소재지까지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기능성 화장품에 뭐 아토피에 좋다, 아니면 여드름에 좋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뭔가 의료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긴 네. 하는데 네네네네. 사실 그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여드름이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사실 이제 네. 기능성 화장품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와 관련된 그런 제품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거는 2017년도부터입니다. 당연히 이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인체를 청결히 하고 그다음에 치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결히 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화장품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을 치료한다. 뭐 아토피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화장품은 아니고 의약품인 그렇죠. 것이 당연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아토피 피부를 가진 사람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부의 어떤 특성에 맞게 화장품 사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서도 그 문구가 좀 어렵지만 네. 화장품에서 의미하는 거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다음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약품 오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법이 2017년도에 네. 개정될 당시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그 피부과 의사 단체에서나 이렇게 의약품을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하위법령을 만들 때 식약처에서도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될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같이 기재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그런 염려를 좀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여드름 제품 같은 경우나 뭐 아토피 같은 제품 같은 경우도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법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오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발음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주는 광고들이 좀 사실 많거든요. 요즘에.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식약처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드름이나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면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어쨌든 화장품은 그 의약품은 아니라서요. 그렇죠.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이게 치료의 목적이나 뭐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피부 상태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영양 성분 같은 거를 좀 표시 성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 또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언제나 즐겨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